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혈강의 자바스크립트의 김천호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를 갖고 학습을 해볼 텐데요. 학습이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을 잡는다는 기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연산자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래밍을 할지, 어떤 구조를 가져야 좋을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에 관련된 방법론입니다. 우선 간단히 객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쭉 하고요. 그리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우선 객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아셔야겠죠. 이 객체라는 거는요, 프로그래머가 어떤 기준을 갖고 구분을 해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보드, 마우스, 컴퓨터, 모니터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부품을 구분지어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통틀어서 그냥 컴퓨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컴퓨터 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부품을 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객체를 구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능을 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객체를 따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기능을 하는 객체,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 객체,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객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우선 두 가지를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높은 응집력, 그리고 낮은 결합력. 같은 말 같은데 반대로 돼 있죠. 응집력이라는 건 모여야 된다는 말이고, 결합력도 마찬가지로 합쳐져야 된다는 말.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죠. 그런데 응집력은 높아야 되고 결합력은 낮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응집력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을 기준으로 객체를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해당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형태라던가 또는 처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그 기능 안에 모두 모아놓는 겁니다. 그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높은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높은 응집력이 필요한 건 해당 객체가 어떤 작동을 하는데 오류가 생기거나 할 때 해당 객체 안에서 그 오류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객체 안에서 오류를 해결하고 그 다른 객체에서는 그 해당 객체에 입력을 던져서 출력만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높은 응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낮은 결합력이라는 건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하나의 객체가 또 다른 객체에 또 다른 객체를 사용할 때는 그 객체에다가 어떤 값을 던져주거나 무언가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객체는 그냥 결과물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당 객체가 반드시 또 다른 객체와 결합을 할 때 그 객체에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걸 예로 들면, 키보드나 마우스가 반드시 어떤 정해진 컴퓨터에만 연결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객체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키보드를 예로 들어도 키보드가 하나의 컴퓨터에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세트로서만 의미가 있지, 키보드 자체로서
또 다른 컴퓨터와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많이 퇴색되게 되는 거죠. 쉽게 팔아먹기가 어려운 거죠.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객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체라는 게 일단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객체입니다. 이 오브젝트라는 것을 따라서 이 오브젝트라는 구분, 이 집합 안에는 스트링도 있고요. 뭐 저번에 했던 문자열 데이터형이죠. 스트링도 있고요. 넘버, 숫자형 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 뭐 배열, 어레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오브젝트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는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객체의 단위입니다. 뭐 가장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구체적인 어떤 객체들이 스트링이나 넘버 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이슨 객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표기 방식 중에 하나인데 XML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HTML 문서와 같은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문서를 XML이라고 하는데 XML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표기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용량 자체도 굉장히 작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눈에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제이슨 객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데이터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데이터는 반드시 어떤 데이터일 필요는 없고 무슨 함수여도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담을 수가 있어요. 뭐 일종의 배열과 비슷한 개념이죠. 다만 배열은 배열과 좀 다른 점이 이제 배열은 자동으로 키가 0, 1, 2, 3, 4, 5, 6으로 세팅이 되는데 이 제이슨은 그런 식으로 세팅이 되지 않고 반드시 키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 객체가 있어요. 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객체인데 이 펑션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객체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능을 정의해서 그 기능을 호출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의를 하는 객체죠. 그래서 이 펑션이라는 객체를 또 오늘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이 펑션을 사용해서 정의를 하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정의를 하는 방법과 그 정의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객체를 파생시켜서 사용하는 것. 그 파생된 객체를 이제 인스탄스라고 하고 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 정의만 되어 있는 일종의 틀이죠. 그것을 definition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가 갖는 간단한 속성들, 프로퍼티나 또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들, 메소드, 그리고 이 객체의 기본값이라고 불려지는 프로토타입,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대한 건데요. 추상화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상속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또 다형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뭐 다중상속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이 중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추상화는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요. 이 추상화가 강제성을 조금 띠고 있어야 몇 가지 강제성을 띠고 있어야 이 추상화라는 게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자유로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이 추상화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구현은 할 수 있지만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그래서 그 대신 상속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상속이라는 거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데피니션하고 비슷한데요. 어떤 객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놓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잡아놓으면 그 사람이라는 특성을 상속받는 여자라는 객체, 남자라는 객체, 뭐 그리고 그 여자라는 객체를 상속받는 소녀라는 객체, 여인, 뭐 아가씨 이런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상위 개념을 미리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형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이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크게 의미가 부여되진 않지만 많이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이나 이 상위 개념에서 미리 잡아놓은 어떤 특징을 다형 개념이라는 것은 그 상위 개념에서 잡혀있는 특징을 이제 상속받은 객체가 하위 객체가 조금 바꿔서 사용하는 자기 특성에 맞게 그런 것을 이제 다형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얘기고 이제 오버라이딩에 대한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크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하는지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브젝트 객체에서부터 한 번씩 조금 만져볼게요. 예, object.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뒀고요. 캐릭터 셋을 지정을 안 했네요. 메타 태그를 통해서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 문서가 UCKR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오브젝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링이나 넘버, 데이트, 뭐 어레이, 뭐 기타 등등 아주 많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구현되어 있는 이런 자료 데이터 객체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입니다. 즉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장 상위 개념의 객체입니다. 뭐 어떤 객체를 만들든 이 오브젝트에 소속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obj라는 변수에 new object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의 속성으로 오브젝트 점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점 뭐 name 그러면 이름을 오브젝트라고 하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 속성값으로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펑션 함수 즉 메소드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메소드는 기능을 가진 거니까 펑션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이 펑션 객체는 바로 뒤에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펑션 객체는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호출을 하게 되면 리턴 값을 보내줄 수가 있고요. 리턴을 보내지 않고 단순히 이 해당 객체 안에서만 어떤 활동을 하고 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는
0입니다. 그리고 i 뿔뿔 한 다음에 i를 반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 object.method를 호출한 곳에서는 이 i의 값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걸 한번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죠. 언제나 하던 것처럼 document.write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obj.name 은 obj.name이죠. 그리고 method.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호출을 해봤어요. br 태그를 추가를 해놓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document.name 하니까 오브젝트가 그대로 지정된 이름이 호출이 됐죠. 그리고 object.method를 하니까 이 메소드의 내용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기능을 가진 메소드, 즉 펑션 함수를 호출할 때는 요렇게 그냥 단순 함수 이름만 지정을 하면 요 함수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턴 받는 요 값, 리턴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요 값을 받기 위해서는, 혹은 이 펑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요 기능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작동하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요 가로가 바로 작동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이렇게 괄호를 쳐주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인자를 받는다고 하면 뭐 j라는 인자를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i는 자 j 곱하기 j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i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보시죠. 자, non이 나왔습니다. non은 not a number죠. 자, 왜 not a number가 나왔을까요? 얘는 j를 갖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j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j를 5라는 값을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라는 값이 리턴돼서 돌아와서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이 5라는 값으로 5 곱하기 5 연산을 한 결과값 i를 돌려받게 된 거죠. 리턴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돌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과 속성들을 모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내용도 중요하니까 요 내용도 적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대조해서 보죠. 자, 오브젝트, 그리고 요 결과를 주석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조금 더 보시기 편하라고. 네,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속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오브젝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오브젝트는 일단 주석 속으로 넣어 놓고, 자, 줄을 좀 쳐 놓을게요.